요 매스플랫이라는 게요, 정말 좋은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거든요. 간단한데 사용자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강력한 무기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대표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문제은행 프로그램을 한번 도입해보자고, 본원하고 분원하고 같이 쓸 문제은행 프로그램을 좀 도입해보자고. 그래서 몇 개를 좀 같이 이용을 해봤습니다. 시범으로도 몇 개 좀 써보고 이거저거 몇 개 써보고 그랬었는데, 결국에는 대표님이 이거저거 알아보시더니 아유 안 되겠다고, 생각보다 가격도 너무 나가고, 이게 제일 크죠 사실. 생각보다 가격도 나가고 그렇게 효용성이 클 것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이렇게 좀 속템포인데 죽을 것 같더라고요. 매일매일 2시간씩 그걸 만들고 있는데 진짜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이거 돈을 얼마가 드는 한이 있어도 우선 내가 좀 써봐야겠다, 쓰고 0 아니면 그냥 폐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개인적으로 그냥 사서 썼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서 써서 처음 등록할 때도 학원 이름이 아니고 제 이름으로 등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사서 좀 쓰다 보니까 이게 익숙해지는데 약간 시간이 걸리긴 합니다. 약간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 어쨌든 처음 쓰는 거니까요. 한 달 정도 넘어가고 나니까 손에 확실히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쉬운 프로그램은 맞습니다. 다른 프로그램도 몇 개 써봤는데 다른 프로그램은 원하는 정도의 퍼포먼스를 만들려면 조금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빨리 만들 수 있었고요. 그래서 처음에 2시간 정도 걸리던 게 익숙해지고 나니까 20분 정도 걸리고, 이후에 대표님하고 되게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6개월 정도 제가 혼자 쓰다가요, 아무래도 이건 학원에 전반적인 도움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6개월 이후부터 대표님한테 계속 어필을 하고, 대표님 그러는데 이제 역시 그게 걸리죠. 과연 2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죠, 기본 요금이. 그게 한 달에 씀으로써 의미가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 그 얘기 설득하고 분명히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봐라 애들이 늘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도 막 하고 그랬는데, 6개월 정도 만에 그럼 알겠다, 이거 모든 시스템을 학원에서 가져가고 비용도 학원에서 지불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그 이후부터 본원이랑 이렇게 전부 다 쓰기로 했습니다. 쓰기로 했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조교까지 뒀거든요. 이 채점 시스템에 대한 조교까지. 이렇게 제가 문제를 출력까지는 합니다. 이렇게 제작까지는 하고요. 출력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채점하고 이런 것들을 조교한테 시켰습니다. 조교한테 시켰더니 문제 만드는데 드는 시간 10분 내외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채점이나 이런 거를 타인들한테 맡기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싶어서 이렇게 했거든요. 문제를 이렇게 뽑아서 나갑니다. 클리닉 시간에 이렇게 뽑아서 나가고요. 아이들한테 이렇게 문제만 나가고 15문제 정도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40분 정도 시간 준 다음에 학생들한테 답지를 줍니다. 저희는 중3이나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이 대상이라서 답지를 주거든요. 답지를 주면서 따로 이렇게 여기 답지를 체크하고 따로 이건 뜯어서 내고요. 해설지는 본인이 가져가게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해설지 읽고 요거 문제를 푸는 다시 한 번 더 풀게 합니다. 그리고 요 답지만 뜯은 거, 이거 뜯은 것만 가지고 정답 체크를 집어넣는 거죠. 처음엔 이거 2개를 다 걷어봤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모르는 문제 있는데 궁금하다라는 이야기를 자꾸 해서, 그래서 이 체크 용지만 따로 뜯었습니다. 따로 뜯어서 요것만 해서 조교들한테 채점을 시키고요. 조교들한테 그 입력하는 동안에 아이들이 이제 다시 보는 거죠. 요거를 보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나와서 조교한테 질문을 합니다. 조교한테 질문을 하고 해결이 돼서 들어가면 이제 다음에 그날 푸는 거 2번째가 이겁니다. 지난번 했었던 클리닉 문제 오답이요. 클리닉 문제, 유사 문제 오답을 하고, 역시 이것도 같이 붙어 있습니다. 요것만 뜯어서 제출을 하고요. 아이들은 이거 풀고 다시 한 번 더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죠. 물론 못 끝냅니다. 애들이 110분 저희 클리닉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 풀고 질문하고 그러면 대부분 이건 못 끝냅니다. 이건 못 끝내면 숙제로 가져가서 다음에 이것만 제출하라고. 그럼 모르는 건 어떻게 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 다 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나중에 다 풀고요. 언제 푸냐면 시험 기간에 풉니다. 시험 기간에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나가는 거죠. 시험 기간에 오답은 오답대로 나가고, 오답에 비슷한 유형은 비슷한 유형대로 한꺼번에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면 되니까 아이들한테 모르는 거 있어도 나중에 질문해도 되고 어차피 다시 한 번 더 푼다고. 아이들에게 늘 말하는 게 그거거든요. 맞은 문제는 어떻게 해서든 맞는다. 한 번 맞은 건 어떻게 해서도 맞는데 틀린 건 자꾸 틀리니까 그거를 시험 기간에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클리닉 시간에 하는 이 2가지는 마지막에 모아서 시험 기간에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제가 이거저거 설명드릴까 했는데 앞에서 다 하셨더라고요. 제가 쓰고 있는 시스템 그대로 다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뭐 길게 말씀드릴 건 없는 것 같고, 교재 오답 있죠? 교재 오답 되게 대충 쓱 넘어가셨는데 되게 중요합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센, RPM 이런 거 쓰잖아요. 시중 선생님들이.
그럼 그 교재들의 오답을 제대로 체크를 해놓은 다음에 역시 시험 기간이 풀립니다. 시험 기간 저희 4주 대비하는데 1주차는 자체 교재 쓰고요. 2주차, 3주차에 오답 나갑니다. 그 오답 나갈 때 이 클리닉 오답 나가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 교재 오답 나가요. 예,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라서 요게 되게 교재 오답을 체크해서 유사한 문제가 나갈 수 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교과서까지 같이 지난번에 처음 써봤거든요. 있는 줄 제가 몰랐습니다. 맨날 하던 것만 해서 몰랐는데 교과서 부분이 업데이트 됐더라고요. 그래서 교과서 부분 그거를 딱 해서 틀린 것만 다시 한번 나갔더니 아이들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었습니다. 예, 그리고 시험 기간 들어갈 때 제가 첫 번째 주에 자체 교재 나간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아까 그 설명이 없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학습지 말고 자체 교재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물론 뭐 문제 중심이긴 한데 그 자체 교재를 만들 때 장점이 그거더라고요. 학교별로 시험 범위가 조금씩 다릅니다. 학교별로 시험 범위가 조금씩 달라서 그걸 학교별로 시험 범위 세분화해서 설정을 하고 제외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저희 이번에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 제가 이번에 주로 했던 데가 대진, 중산, 그리고 저동 이렇게 3개 학교였거든요. 대진 완전히 범위 다릅니다. 아시죠? 수학2 하고 있는 거. 대진고 2학년 애들은 수학2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동고 2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랑 중상고 2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는 시험 범위 끝부분이 약간 다릅니다. 그리고 중간에 빠지는 영역도 있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교재를 그걸 설정을 미리 해서 따로 만듭니다. 그럼 아이들이 이거 학교에서 안 나오는데 풀어야 돼요라는 이야기 자체 안 나오고 예, 그렇게 해서 따로 설정을 해서 1주 동안 풀고 그거에 대한 오답도 그 다음 주에 나가요. 오답 계속 나간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답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나갈 수 있고요. 틀린 문제 그대로 나가는 거, 그 다음에 틀린 문제 유사유형 나가는 거, 요 두 가지입니다. 요 두 가지가 제가 보기에는 매스플랫의 가장 최대 장점이라고 봅니다. 그 두 가지 이야기라며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요건 선생님들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자동으로 되는 시스템이 아니라서 선생님들이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요. 아이들이 시험을 보고 다음에 좋은 점수가 나오면 조금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좋은 점수가 나오면 조금 더 어렵게 됩니다. 반대로 시험을 보고 점수가 안 나왔다. 생각보다 안 나왔다. 조금 쉽게 내고 조금 쉽게 냅니다. 이게 제 생각인데 아이들이 공부를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목표성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목표성이 떨어지는데 늘 30점, 늘 20점, 늘 40점이면 공부하기 싫습니다. 40점인데 피드백 받고 다음에 갔더니 사실 애들 문제 쉬워진 거 잘 모르거든요. 근데 피드백 받고 했는데 60점 나왔어. 그러면 아이들 입장에서 내가 조금 늘었구나 이 생각이 들고 학습 의욕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거 시험 100점 나왔는데 다음에도 100점 나오면 애들이 이거 쉬운데 왜 자꾸 해요? 잘하는 애들은 그 얘기 나옵니다. 실제로 저희 학원에도 전교 1, 2등 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엄청 어려운 거 줍니다. 사실 저도 어려워할 정도의 수준을 주거든요. 주면 애들이 틀립니다. 틀리면 뭐라고 하죠. 저도 틀리는데 뭐라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아이들한테 동기를 자꾸 부여해 줍니다. 네가 다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 더 어려운 거 분명히 존재하고 더 어려운 거 존재해.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요게 선생님들이 지속적으로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 드리면 여기 프리윌링 관계자들께서는 좀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매스플랫은 도구입니다. 선생님들이 어떻게 쓰시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있다고 도입한다고 무조건 원생 안 늡니다. 무조건 아이들 성적 안 늡니다. 이거는 관리하는 도구의 하나일 뿐이고 이걸 보고 아이들을 어떻게 관리할지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시고요. 언제 오답할지 아이들이 이걸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으니까 문제의 수준을 낮출지 높일지 이건 담당 선생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담당 선생님이 저 아까 채점 맞춰드린다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클릭하기 귀찮고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 거죠. 끝나고 나면 아이들 10시 다 가보면 다시 다 분석합니다. 아이들이 뭘 주로 틀렸구나 뭐 했구나 그럼 다음 수업 시간에 그거 반영하고 그걸 지속적으로 하셔야지 문제만 풀어서 끝? 아닙니다. 문제만 푸는 걸로 의미가 있으면 집에서 학습자지 뭐하러 학원까지 와서 이걸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구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되게 쓸모있고 의미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같은 시간 동안 문제 만드는 것보다 같은 시간 동안 문제 만들고 이런 거 하는 것보다 이걸 통해서 문제는 빨리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 도구를 써서 조금 더 아이들에게 신경을 많이 쓰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이들 입장에서 선생님 이 옆에 애랑 나랑 다른 문제가 나왔다. 선생님이 신경을 써주고 학원에서 신경을 써주는 거나 나는 못하고 얘는 잘하는데 다른 문제가 나왔다. 레벨에 맞는 그 하나만으로도 아이들은 관심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결국에 학원을 오래 다닐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최소한 아이들이 성적이 안 나왔을 때 학원에서 열심히 해줬는데 내가 덜했구나 조금 더 열심히 할 걸 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학원에서 아무것도 안 해주고 레벨에 맞지도 않는 어려운 거 풀리고 그런 이야기는 최소한 안 하니까
요 매스플랫이라는 게요, 정말 좋은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거든요. 간단한데 사용자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강력한 무기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 드리고요. 좀 이야기 드릴까 했는데 앞에서 이미 하셨더라고요. 어제 학생 하나가 입학 테스트 보러 왔습니다. 입학 테스트 보러 와서 여기에 입학 테스트를 넣어서 직접 만든 거거든요.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이야기라 이름은 안 넣었는데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중3 학생입니다. 중3 학생인데 어머니가 이제 많이들 들으시죠? 처음 상담 오면 어디까지 배웠나요? 물어보면 수학 3까지 했고요. 수학 하도 한 번 나갔습니다. 어머님 말씀으로 수학상을 3번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수학상 3번 하고 수학 한 번 나갔고 이제 다시 수학 한 번 나가려고 해요. 그러면 저희 학원에서는 현재 최상위 반입니다. 최상위 반이어서 그러냐고, 그럼 알겠다고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테스트를 봤습니다. 테스트 내용 수학 상하요. 수학 상하 전부 다 해가지고 약간 어렵게 했습니다. 한 번 했다고 그래서요. 이 학생 같은 경우에 점수가 종합등급 5등급 나왔습니다. 50문제 중에 15문제 맞았습니다. 이걸 어머님들한테 보여드리면 납득을 잘 안 하십니다. 이거 없이 어머님 많이 틀렸네요, 어떻네요 라고 이야기를 드리면 납득을 잘 안 하십니다. 우리 애가 그럴 리 없다고. 수학상을 3번이나 했는데 이렇게 못 나올 리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여기 제일 뒤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몇 학년 몇 학기 내용이고 무슨 내용이고 이거 순서대로 쫙 있습니다. 어디 내용이 빵꾸가 났네요, 어디 내용이 빵꾸가 났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계산이 안 되네요, 아이가 이해를 못하네요. 그리고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전반적으로 다 안 좋은 거죠. 한 개 의미가 없는 수준입니다. 어머님 앞에서 다른 학원에서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의미가 없는 수준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막 드리면 어머님이 그럴 리 없다고, 무슨 교재 하셨는지 아시냐 막 이런 이야기 하고 봤더니 정말 간단한 교재를 했는데 그 간단한 교재도 다 안 풀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다 안 풀고 그런 게 여기에 바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최소한 어머님들이 니네 학원에서 마음대로 점수 만드는 거 아니야? 라는 식의 이해는 안 하시고 진짜 뭔가 문제가 있었구나 지금까지 공부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어제 어머님 학생은 가고 어머님 따로 불러서 했거든요. 너무 점수가 충격적이라서 어머님 그날 바로 불러가지고 저녁에 상담을 드렸더니 어머님이 바로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보다고, 수학 한 3번 한 게 제대로 된 게 아닌 것 같다고 그러면서 등록하신다고 그러고 가셨거든요.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이제 수학 선생님들이라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수치화된 거,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걸로 설명하는 게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이거 입학 테스트에서 이거 쓴다는 거, 이게 저는 두 번째 장점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아까 말씀드린 오답 유형에 대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이 입학 테스트 봤었을 때 이걸 다시 한번 쓸 수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험 기간 이야기 다시 한 번만 좀 드릴게요. 제가 이거 활용 예시를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실제로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아까 전에 여기서 이야기하시는데 문제가 양질의 문제를 많이 준비했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이런 설명에 오면 솔직히 그런 생각 안 하시나요? 저기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저도 이쪽에 고용된 사람이라서 이렇게 좋은 이야기 해주고 막 그런 전혀 관계 없고요. 2주일 전인가 갑자기 올라가서 이렇게 해주실 수 있냐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저거 준비했는데 양질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양질의 문제는 아니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자꾸 업그레이드 되더라고요. 업데이트가 되고 분류가 점점 잘 됩니다. 1년 반 전에 처음 썼을 때는 분류가 틀린 문제들이 적지 않게 눈에 보였는데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합니다. 저 사실 템플릿이라고 부르죠. 템플릿 맞나요? 그 문서 그 틀이 있잖아요. 그 틀이 저 처음 왔었을 때 5개인가 6개밖에 없었습니다. 처음 가입했을 때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해서 혹시 템플릿을 내가 개인적으로 추가해서 쓰거나 아니면은 그 회사 자체에서 추가할 계획이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조만간 추가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거짓말인 줄 알았습니다. 안 믿었습니다. 보통 그렇게 말씀하시면 막 6개월, 1년 있다가 추가를 하시니까요. 그래서 안 믿었는데 몇 달, 한 달인가 2달 있다 바로 추가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문제 같은 경우도 분류 잘못되어 있는 거나 아니면 교육과정 바뀌었잖아요. 교육과정 바뀐 거에 대해서도 되게 빨리 대응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잘못 분류되어 있거나 오답이 있는 문제는 사실 거의 안 나오고요. 예전엔 처음 문제 만들 때 일일이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게 좀 있어서 혹시 잘못 들어간 게 있지 않나 싶어서 일일이 이렇게 확인을 한 다음에 출력을 했는데 요즘 그냥 다 출력합니다. 요즘은 그냥 다 출력해서 바로 뽑는 형태가 되고요. 그래서 양질의 문제라는 거, 제가 보기에는 양질의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양질의 문제가 된 것 같고요. 시험기간 이야기 다시 한 번만 드리면, 시험기간에 아까 교재 있죠? 교재 오답 모으는 거, 교과서 오답 모으는 거, 클리닉 오답 모으는 거, 그 다음에
아이들별로 시험 기간 다 다르잖아요. 아니, 시험 범위 다 다르잖아요. 그럼 시험 범위별로 다 다시 체크를 해서 모의고사를 하루에 한 2개에서 3개 정도씩 봅니다. 20문제씩 해서요. 난이도 쉬운 것도 한번 해보고요. 어려운 것도 한번 해보고 중간 난이도도 한번 해보고요. 이런 식으로 좀 여러 가지를 섞어서 하면 쉬운 난이도 할 때, 어려운 난이도 할 때 아이들이 이제 최소한 그걸 하더라고요. 이 문제는 쉬운 문제야, 어려운 문제야. 이거 구분할 수 있고 어느 영역에서 나온 문제 이런 것까지 구분할 수 있게 되니까요.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주 계획으로 잡으면 첫 번째 주 자체 교재하고요. 두 번째 주랑 세 번째 주는 오답하고 동시에 그 모의고사 형태로 문제가 나가고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지금까지 틀린 거 오답 유사유형 말고 오답만 그대로 풉니다. 오답만 다시 한번 쫙 풀고 여기에서 그냥 끝내는 거죠. 그리고 애들 중에 정말 최상위권 애들 같은 경우에 어려운 걸로만 돼 있는 문제 주세요 라는 이야기 하는데 아이들한테 정확히 물어봅니다. 이럴 때 어떤 영역 줘? 어디 파트를 줄까? 라고 정확히 물어보고 그 파트에 대해서 자기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파트 아이들 사실 모르죠.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취향 유형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취향 유형 쪽에서 네가 여기를 잘 모르던데 이거를 줘? 아니면 이거는 됐으니까 다른 걸 줘. 이렇게 정확히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이렇게 딱 해서 마지막에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고요. 시험 끝나고 나면 이제 다시 그걸 시작을 하는 거죠. 선행진도 한 달 나가잖아요, 선생님들. 2달 보통 있고 한 달은 진도 다시 나가고 한 달은 시험 대비 이렇게 나가시니까요. 그거 나갈 때 다시 교재 오답 또 체크를 해놓는 겁니다. 교재 나가면서 오답 미리 체크해놓고 오답 유형 그 틀린 거는 시험 기간 때 다시 풀고요. 요걸 반복하는 거에다가요. 이제 방학 기간 들어가시죠. 방학 기간 들어가면 자체 교재 만듭니다. 학부모님들이 되게 많이 이야기하시거든요. 교재 뭐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요. 센 합니다. 그러면 그거 다른 학원에서 이미 풀었는데 RPM 합니다. 그러면 그거 지난번에 나간 건데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냥 자체 교재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뭐라고 안 하십니다. 예, 뭐라고 하실 수가 없죠. 자체 교재 나가는데 레벨별로 맞춰서 갑니다. 처음 하는 바는 쉬운 걸로 만들어서 나가고 많이 하는 바는 문제 어려운 걸로 해서 나갑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나갈 때 되게 많은 도움이 되고요. 자체 교재 만드는 것도 이제 좀 속된 표현인데 있어 보이더라고요. 예, 이렇게 라이트 센 이런 거에서 그냥 교재 복사해서 나가는 거 아니면 제일 앞장에만 이렇게 그 학원 마크 넣어서 나가는 거 이거 말고 여기서 만들면 처음부터 끝까지 학원 느낌으로 쫙 이렇게 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좀 있어 보이는 게 있고요. 마지막으로 사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수학 문제풀이 할 때 전 되게 큰 거였었거든요. 문제들이 가독성이 높습니다. 다른 문제집도 써봤는데요. 다른 거는 글자체나 그런 게 좀 눈에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아니면 페이지 분할하는 거나 이런 게 눈에 잘 안 들어오는데 매스플랜만큼은 그 페이지 분할하는 형태나 아니면 가독성 그리고 그림에 대한 게 굉장히 눈에 잘 띄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했었던 것도 있거든요. 예. 이 정도가 제가 생각하는 매스플랫 장점이고요. 그리고 이야기 드릴 거는 예, 업데이트 자주 되는 거 이거 아까 얘기 드렸죠. 업데이트 자주 되는 게 되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저희 조교 선생님들이 있는데 올해 초부터 조교 선생님들 썼습니다. 올해 초부터 썼는데 선생님들 교육 시간 10분에서 15분이면 됩니다. 문제 만들지 않고 채점하고 오답 출력하고 뭐 이 정도만 하시는 일 하는데 10분에서 15분 정도만 교육하면 다이렉트로 바로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조교 선생님 3분 계시는데 3분 다 그 정도 시간이면 충분히 다 이용 가능하셨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문제를 만드시는 거 있는데 제가 알려드린 시간 한 30분? 그 정도면 충분히 다 이용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정도로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간단하고 직관적입니다. 그게 최대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얘기 다 드린 것 같습니다. 혹시 저 질문 받아야 되나요? 예. 질문 혹시 하실 분? 예. 태블릿으로 출제를 하시나요? 아니면 예. 그 컴퓨터로 출제를 하시나요? 컴퓨터로 해봤었거든요. 근데 튕깁니다, 간혹. 문제를 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간혹가다 컴퓨터에서 안드로이드 프로그램을 쓸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걸 쓰면 간혹가다 튕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정성 때문에 PC로는 거의 안 하고요. 태블릿으로만. 학원에 선생님이 한 명인데도 있지만 예. 생활 중 이상 예. 있을 텐데 태블릿 하나가 이렇게 커버가 가능한 여러 개 씁니다. 그래서 제가 쓰는 태블릿 있고요. 그다음에 담당 선생님 쓰는 태블릿 있고, 그다음에 조교가 쓰는 태블릿 있고 3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디를 하나를 쓰시는 거 아니나요? 아이디 하나에 그 메인 원장 밑에 선생님들한테 권한을 부여해서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태블릿이 저 태블릿 하나로만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던데요. 저는 태블릿 메인으로 쓰는 거 있고요. 제가 권한을 설정하는 선생님들이 있어서 그 선생님들 태블릿 이렇게 쓸 수 있게. 아, 자. 네, 맞습니다. 네. 네.